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팔 코사놀 유찬혁 대 아마오관 끝장 승부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국에서 최호철 선수가 2점의 덤세기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찬혁 선수의 3연승을 저지했습니다. 네, 이 어제 바둑을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신데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최호철 아마 선수가 이긴 게 맞냐 네. 이걸 물어보시면서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제 대국이 그냥 치열했는데 근데 저희야 최호철 선수의 실력을 아니까 네. 이길만 했던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연승전 규칙대로 오늘도 최호철 선수가 나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최호철 선수가 이제 2점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 5강에는 이용만 이철주 선수는 탈락을 했고요. 안재선, 김정우 선수가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 뭐 다른 승부보다 오늘 승부가 가장 궁금한 거죠. 네, 일단 2점도 물론 빡빡하긴 합니다만 이 석집, 덤석집이 주는 압박감도 굉장히 큰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승부가 이제 진짜 승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대국 규정 계속 보겠습니다. 소팔 고산을 유창혁 대 아마오강 끝장 승부의 대국 규정입니다. 아마오강의 선봉장은 유창혁에게 덤 9집을 받습니다. 유창혁의 승리 시 아마오강의 선수가 교체돼 치수를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유창혁의 연승이 지속될 시 덤은 3집씩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마오강이 승리할 때 선수는 교체되지 않고 치수를 조정하여 재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단, 무승부가 발생할 경우 같은 치수로 진행하지만 선수를 교체하게 됩니다. 유창혁이 아마오강을 모두 물리치는 순간 승부는 끝이 납니다. 네. 자, 어제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유창혁 선수로서는 이게 3연승부터 연승 네. 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네. 프로로서는 그 연승 상금은 참 아픈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연승 상금은 이제 항상 곱하기 2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이겨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어제 승리가 좀 굉장히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 또 반면에 최호철 선수는 또 오늘 이기면 2연승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최호철 선수 승리 거둔다면 유창혁 선수로서는 네. 자주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대결이 아주 가장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국장 가겠습니다. 네, 소팔 코사놀 유창혁 대 아마오강 끝장 승부가 펼쳐지는 대국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최호철 선수 역시 이 2점 승부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역시 1국과 2국에서 같은 편인 아마 5강대 지는 모습을 보고 역시 작전을 세심하게 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효과를 어제는 본 것 같은데, 자, 대신 유창혁 선수도 이미 최호철 선수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진짜 만만치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점을 먼저 작점을 해놓고 이제 승부를 가는데요. 네, 2점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깔게 됩니다. 네. 유창혁 선수 어제와 다른 표정인데요. 좀 긴장감이 역력히 감돌고 있습니다. 최호철 선수는 저희가 소개할 때 지략가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도 지금 IT 업계에 일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석에 능한 그 모습들을 바둑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각자 대국 시간이 각자 40분에 40초 초읽기 3회입니다. 아, 네. 오늘 첫 수부터 이렇게 다른 진행이 나왔네요. 아, 구침을 네. 허용을 해줬네요. 저희가 이제 어제 첫 번째 바둑에서는 첫 수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바로 걸쳤는데 자, 이번에는 화점을 차지했고요. 1국과 2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두 칸 구침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네. 자, 최호철 선수는 날일자 구침 접근하지 않았네요. 아, 견실하게 두네요.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최호철 선수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주차장에서 네. 집에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연구를 해온 걸로 알고 했는데 이 최호철 선수가 씩 웃으면서 상대방의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일부러 걸쳤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또 어제는 뭐 이게 적극적으로도 처절한 혈투가 네. 펼쳐지긴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참 이기 힘들었다 하고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모습이 아마도 접근전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쓰이는 것 같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걸친 이유도 좁은 지역에서 다투기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둔 건데 몇 수 두다 보니까 벌써 싸움을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두 번째 대국에서 좀 다른 판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수법을 바꿨습니다. 하다 보면 유채 선수가 뭐 쉽게 뭐 정답 모양을 만들어주지가 네. 않으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어깨 안 짚을까요? 아, 이제는 뭐 좀 걸쳐가네요. 다른 전략이죠. 네. 일단 어제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집, 이 세 집에 덤이 없다 보니까 이 백의 입장에서도 좀 천천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저희가 어제 이제 중반 이후로 백이 좋았다라고 해도 뭐 한 집, 두 집 좋았을 정도라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한 10집 정도 흙이 좋았어요. 덤을 포함해서 10집인데 지금 오늘 봐도 덤이 없으니까 5집 내외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정도라면은 유창혁 구단은 충분히 후반전에서도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협공을 선택을 했는데 네, 이쪽이 좀 더 폭이 넓으니까 이쪽보다는 우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젖바둑에 대한 이 격언 중에 100으로 3-3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3-3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도 편하지만 흑도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해지면은 흑의 입장에서 승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두시는 게 보통 이러면 이제 젖바둑에서 뛰어나가고 이렇게 어렵게 두는데 사실 근데 두 대국자의 기력이 이게 어거지성으로 둔다고 통하는 기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 여기서 어떤 정석을 사용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어제도 그 접근전에서도 최호철 선수의 버티기도 보통이 아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이긴 게 맞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어제 밤에 대회 끝나고 이제 하루 동안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유창혁 구단이 이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바둑을 다 견뎌내고 이긴 최호철 선수 실력을 다시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실력과 더불어 평상시에 그만큼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3-3은 안 들어가죠. 젖바둑에서 100이 3-3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판이 단순해져서 100의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일단 유창혁 구단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날일자 고침의 어깨 네. 선수 유창혁 선수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수인데요. 네. 예전에 전성기 때도 많이 두었던 그런 수법인데요. 지금 이 수팔 코사놀베 끝장 승부를 통해서 이 흙으로 주로 접히는 분들은 흙으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이런 관심으로 또 많이 보시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100으로 접을 때는 어떻게 둬야 되나 그 부분도 또 의외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00의 입장에서는 또 이 어렵게 둬야 되는데 유창혁 구단이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역시 저는 견실해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막아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을 이제 있게 되면 급소 한 방이 있어서 이어야 되고요. 네. 끊으면은 약간 바꿔치기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쪽이 폭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100도 당장은 두지 못합니다. 네. 자, 일단 서서히 지금 100이 이 100의 전략도 알아보시면 좋은데 100이 여기를 두지 않잖아요, 지금. 네.
모양상 상당히 네. 훌륭해 보이는데요. 근데 무난한데 이수를 안 둔 이유가 어쨌든 여기를 좀 들어오라고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역시 어쩔 수 없이 흑도 네. 전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좀 일부러 비워놓고 여기서 전투를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좁은 자리를 일부러 선택했네요. 아예 갈라쳐 버릴까요? 그러면 그게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양쪽으로 벌릴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워낙 유창혁 구단의 공격이 워낙 강해서 이것도 지금 공격을 한다라고 봐야겠네요. 아, 두 칸 벌림도 불안하군요. 네, 또 좁혔습니다. 음. 이거는 이쪽에 다가오는 거는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일단 아무래도 전투가 펼쳐질 것 같으니 이쪽 공간이 좀 좁히자는 의도로 보여지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아무래도 이쪽은 결정짓기가 어려워요. 나와서 두면은 백도 미생마가 돼서 부담이 크고 이 3-3은 판이 너무 단순해지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이 결정을 좀 나중에 미루게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네,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전략은 유창혁 구단이 1국에서 이용만 선수하고 둘 때 사용을 비슷하게 했었죠. 네. 그때 일단 다가가고 네, 이쪽으로 뛰어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수순만 바뀌었지 뭐 비슷한 흐름 같긴 네. 한데 귀를 붙여 공격과는 좀 무리가 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수를 두면은 네.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래요. 그래도 강하게 두는데요. 이게 근데 뭐가 다르다면은 네. 여기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지점을 당했을 때 이 3-3의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 흑도 강하게 압박을 가고 있지만 3-3의 약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뛰어나가죠. 두 칸으로 뛴 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축머리입니다. 손을 빼면 여기 두고 3-3을 들어가서 끊어버리는데 보통 이 축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있고 흑이 이 자리도 바로 나가는 수를 막기 위한 네. 네, 그 축머리를 지키는 수법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서서히 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팽팽한 진행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백은 생각 같아서는 바로 여기를 두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 돌 두 개를 공격 대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의 단점이 이쪽의 약점이 눈에 가시죠. 이 맞게 되면 붙여서 끊어질 수 있고요. 이게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네요. 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가 씌우는 게 되면은 좋습니다만 여기 약점 때문에 돌이 끊어진다라고 보면은 백은 하나 띄워놓는 게 이제 무난하고 흑이 뛰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씌우면 되는 거죠. 근데 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저게 돌이 좀 몇 점 더 깔린 젖바둑 같으면 무조건 쉬웠겠죠. 제가 보기엔 또 어제 최호철 선수하고 이제 두어 봤더니 다들 놀래시는 게 최호철 선수가 전투에서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유창혁 구단도 너무 심하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렵게 두는 거는 승산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면은 역시 이렇게 가는 것 좀 마다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이라면 뭐 무조건 씌워놓고 고민하는 거죠, 일단은. 네. 아직도 두 점 젖바둑이라고 하지만 이거 두 점을 젖바둑이라 보아야 될지 그다음 맞바도 인정해 줄 수도 네. 없고 참 애매모호한 치수 같습니다. 네. 제가 대국전에 최호철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두 점 네. 바둑 둬보니까 어떠냐. 젖바둑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떠냐 물어봤더니 네. 둘 때는 이 젖바둑인지도 모르고 뒀대요. 그러니까 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네. 후반에 가니까 그래도 내가 두 점까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후반 때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중반을 잘 버텨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시 치열하게 전투로 막 펼쳐지면은 흑의 입장에서 두 점을 깐 것이 별 효과가 없고 네. 그래서 좀 뭔가 느긋하게 두고 좀 판을 천천히 끌고 가면 두 점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국은 좀 천천히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입장에서 이 두 점 네. 바둑이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유채학 선수도 이 두 점의 네. 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판단력도 쉽지 않을 네. 것 같고요. 저 어제 대구 이제 초난전이었는데 최호철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표현 운이 좋았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수 없이 큰 실수 안 하고 네. 그 험난한 유창혁 구단의 공격을 받아낸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국은 일단 전면전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유창혁 구단도 이제 아마오광 중에서 최호철 선수가 역시 어린이 시절부터 이런 체계적으로 바둑을 배워온 유일한 아마오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형세 판단과 계산, 판단이 좀 더 유연해요. 그런 부분이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어제는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네, 벌써 중앙에 한 네. 칸만 해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하나 더 가는 거는 틈이 있는데 네. 지금 요 정도는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선수라 네. 요 정도는 다 막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형의 맥은 붙이는 건데 지금 이런 정도는 글쎄요. 뭔가 이거는 유창혁 구단의 흐름일 가능성이 크죠. 네. 이쪽에 씌어가는 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거의 나와 끊는 분위기여서 또 부담이 큰 진행입니다. 저거는 뭐 맞바둑도 그냥 네. 불안해 보이는데요. 네, 한 칸은 이쪽을 이제 지킨 다음에 여기 약점이 좀 눈에 가시고 네. 최호철 선수가 다음 수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을 붙여나가기에는 너무 도와주는 네. 순가요? 그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어차피 또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네요.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또 사실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자, 이 형태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일단 흑의 첫 번째 행마의 고비라고 보여지네요. 여기 손을 빼고 응스타진. 이거 뭐 젖바둑 반대 쪽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응수타진 굉장히 어려운 수법이죠. 네.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런 데 붙이면은 감히 하수가 고수의 집에 응수타진 한다고 버럭버럭 화내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건 좋은 수예요. 이걸 받으면은 나중에 이쪽에 다 집이 되더라도 네. 끊고 단수 치고 나중에 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로 그렇죠. 사야죠. 네. 근데 백이 이렇게 단단해진 다음에 두면은 나중엔 젖혀서 잡으러 와 버리죠.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둔 거는 이렇게 시기 적절한 응수타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장구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백이 받을 수도 있지만 백의 입장에서 흑의 의도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맛을 남겨놓고 도망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백이 기회가 뭐냐면 여기서 반대로 공격하는 게 기회입니다. 귀를. 접어주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백돌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 과감한 작전인데요. 네. 과연 오늘 컨셉은 여유롭게 천천히인데. 자, 지금 백의 고민은 뭐 그거 아니고서는 생각할 게 없죠. 여기서 늘거나 두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거나 젖히거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 판을 뒤흔들어 버리려면 손을 빼는 건데 네. 난전을 이끌어야겠다 아니면은 일단 오늘은 덤이 없으니 천천히 가야겠다
네, 여기와 여기에 흙도 부담되죠. 네, 그러니까 손을 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네. 네, 서로 손 빼고 진행인데 자 결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똑같은 사람이 두는데 어제 바둑과 오늘 바둑은 전혀 다른 사람이 네. 두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흐름이 너무 온화합니다. 네, 덤이 없으니까 역시 좀 천천히 가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던졌을 때 시점에서도 10집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덤 빼면 7집인데 5집 정도는 프로 입장에서는 끝내기 위해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격차입니다. 자, 이렇게 젖힌 수도 가능하지만 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격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춘 거죠. 즉, 한 칸을 뛰게 되면은 이게 벽이 단단하니 백의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둘 수 있습니다. 아, 그래놓고 치네요. 그렇죠. 이쪽이 워낙 단단하니까 얘가 절대 선수라는 보장이 없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인데 느는 거는 뭐 굳이 여기를 둘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네,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수가 어렵네요. 자, 따내고 자, 흙도 가장 버티는 건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초반 패인데 백이 많이 이어만 준다면 이건 해볼만 하죠. 호구했습니다. 네. 자, 이건 자. 뭐 무조건 선이 가려다가 네. 자, 이거야 뭐 일단 때리고 보는 건데요. 네.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명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승부가 이어집니다. 네. 있는데 뭐 서로 간에 뭐 네. 기백이 충돌합니다. 근데 보통 바꿔치기가 되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판이 좁아진다면 그래도 깐 쪽이 좁지 않을까요? 비슷해지면. 글쎄요. 일단 팩감은 흙이 절대 어느 쪽으로도 안 받아요. 예, 이렇게 네. 빵빵 때려버리면 이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팩은 이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양단수니까 이어야 네. 되고 여기서가 어려운데 자 끊었을 때 이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냥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가장 쉬운 진행은 바꿔치기 진행인데 자 이 바꿔치기 누가 좋을까요? 쉽게 깔끔하긴 한데 네. 백도 폭이 엄청 넓은데요, 이거. 그렇죠. 백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10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둘, 넷, 여섯, 일곱이니까 70집이에요. 어. 근데 흙도 여기로 따지면은 6줄에 여기가 좀 불안정하지만 네. 팩도 흙도 60집. 음. 일기한 봐서는 뭐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쪽으로 안 입고는 뭐 모양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제 와서 뒤로 가기에는 이렇게 끊는 수도 있는데 역시 이건 바꿔친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백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따내고 있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가 흙이 더 폭이 넓어져서 백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처음부터 어제 봐도 못지않은 네. 초반 몇 수만 좀 차분히 가는 듯 하더라도 네. 기회가 오면 결국은 양보를 안 하네요,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최호철 선수도 이게 야금야금 손해 보면은 결국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실력 차이가 났을 때 가장 결국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끝내기 가면은 젖바둑에서 하수는 어쨌든 간에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반에는 당하는 거를 각오해야 된다고 보면은 초반 때 밀리면은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국에서 나왔던 이철주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반에 조금 유리해도 비슷하게 가면은 흙이 못 이긴다. 그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두전 바둑이든 석전 바둑이든 초반에 흙이 밀리면 안 된다. 요거는 공통점이 있네요.
유창혁 구단이 시간을 처음에 많이 쓰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창혁 구단이라고 해도 이 아마 5강들의 시력이 워낙 만만치가 않아서 판이 흙이 원하는 대로 짜여지면은 역시 승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판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반 때 꼭 한 번의 고비가 오는데 이제 최호철 선수는 이제 잘 받아낸 거고요. 네. 네, 앞서 두 대국자는 이제 그 한 번의 고비를 못 넘겼던 겁니다. 자, 일단 있게 되면은 제 일감인 건 확실한데 너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형태는 일단 사이즈가 서로 엇비슷해서 너무 단순해지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수가 없죠. 수가 네, 없어서 네. 일단은 자, 뭐 또 여기는 뭐 필연입니다. 이렇게 둬서 설령 이거 잡았다고 해도 이 빵따냄을 주면은 백이 중앙을 막는 게 워낙 하얗게 변해서 답이 없어요. 아, 복잡하게 반대쪽으로 갑니다. 쉽게 정리를 안 해주는 거네요. 바꿔치기는 판이 단순해짐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 거군요. 자, 이제 백특도 여기는 못 늘었어요. 아, 이렇게 네. 해놓고 교환. 혹시 오늘은 야, 이게 묘한 게 어제 대국에서 보면은 유창혁 구단도 깜짝 놀란 게 최호철 선수가 어쨌든 세찬 공격 웬만큼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놀랬고 최호철 선수도 놀란 게 막상 맞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에요? 이긴 이겼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봐도 전면전을 치닫는 거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부담이 있네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양 정리는 정리인데 네. 근데 같은 큰 모양 보면은 백이 좀 밝아서 그런지 백 모양이 꼭 커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흙이 이쪽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싸움이 되면은 나가봤자 빵따냄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이 흙한 점이 괴로우니까 이쪽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흙의 고민은 여기 두면은 이쪽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끊어서 막혀버리면 너무 하얗게 되죠. 쪽도 문제. 아, 네. 급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쪽을 나가고 여기는 약간 절반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둘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포기할지. 자, 최호철 선수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젖바둑에 상대한테 큰 모양을 주면은 이거 깨는데 너무 네. 힘들어서 부담이 크긴 큰데요. 갈라지는 것도 부담이고 이거 좀 그렇죠. 고민입니다, 지금. 이바둑은 흙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한 판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팩감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 네. 이렇게 두면 거의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흔히 저희가 이제 맛이 엄청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수가 날 여지가 많다라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들이 최소 다 팩감이 돼버리니까 일단 흙은 폐가 발생이 되면은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폐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 폐는 흙이 못 걸고 반대로 이쪽에서 폐가 생기면은 이거는 흙이 여기 걸기가 패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흙은 이 바둑이 어떤 지금 바둑 내용이 좀 부담스러운 한 판이에요. 자, 인공지능에는 원래 2점의 가치가 스무집이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 점의 가치가 한 15집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대체로 그 정도인데 10집에서 15집 정도인데 일단 인공지능은 10집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자,
10집입니다만 지금 2점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20집을 앞서는 거죠. 2점에 시작을 하면은. 네. 근데 지금 이제 10석집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아예 그것까지 잡아서요. 이거는 일단 불안하다 이거죠. 네. 수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불안하다. 네. 자, 이제는 확실한 확정감은 만들어 놨는데 주변이 베개가 좀 활짝 핀 듯한 느낌도 있고요. 자, 네. 초반부터 아주 차분한 진행을 보이는 두 선수인데 서로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혁 대 아마관 끝장 승부. 자, 4국입니다. 자, 최호철 선수가 1승을 거둔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또 대결인 만큼 어려운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프로기사와 아마추어 사범님들 간의 실수고치가 있었고 또 프로들 간의 실수고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당사자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승부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서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자리,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굉장한 부담감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성사가 됐는데 두시는 분들은 부담이 크시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바둑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소팔코산월 유찬혁 대 아마오관 끝장 승부 제4국 최호철 선수 대 유찬 선수 대결인데요. 두 점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목준혁 싸움이 뭐 하는 얘기는 역시 치수고치기는 이 부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창혁 구단 쪽이 더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유창혁 구단 하면은 그 명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 바둑 팬들은 2점에도 좀 유창혁 이기지 않을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근데 아마 5강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서 네. 저희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2점은 그렇다 쳐도 네. 만약 선으로 마무리가 됐다. 아 이거는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는 스타일 구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더 좀 크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여지껏 역대 뭐 치수고치기, 뭐 10번기 네. 이런 거 자체가 그야말로 뭐 승자의 뭐 영광을 찾는 거죠. 패자는 이제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치수고치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특히 아까 목진석 구단도 얘기한 게 아직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이게 엄격한 시합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10번기를 패배한 프로가 은퇴를 했어요.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의 이 인생을 걸고 두는 게 10번기라는 네. 개념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라고 제가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이 자존심이 걸린 네.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소팔코 산원 어떤 이벤트를 빙자한 두 사람이 아주 피를 갖다가 끓게 네. 만드는 이런 승부가 돼버렸는데요. 네. 그러나 여기는 뭐 어떤 약간 아마추어하고 치수를 미리 네. 놓고 두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저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은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연승상을 놓친 유창혁 선수로서는 조금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 패배를 당한 거니까 네. 약간 이제 뜻밖인 것 같아요. 일단 바둑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았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외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 좀 어렵게 끌고 갑니다. 이 수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쪽의 모양만 놓고 따지면 2점이 잡혀요. 이거는 살 수가 네. 없습니다. 이제 단수 치고 나가도 그러네요. 이거는 사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왜 두냐면은 여기를 막으려고 두는 겁니다. 아, 아까 끼워서 안 좋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끊고 반대로 이제 이거를 아, 이게 뚫려버리는군요. 네, 이 엎어쳐서 형태는. 도로 잡겠다라는 의미로. 예, 이거는 뭐 망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버리니까 최호철 선수가 여기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 아주 그 재밌는 수순이군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흑이 이쪽을 감안하면은 그냥 늘어줘야 돼요. 거꾸로. 자, 과연 흑의 선택. 다음 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뭐 최우철 선수 표정으로 보면 아 재미난 수가 나왔네 하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한번 2점의 세이지비를 받았지만은 한번 이긴 승자로서 네. 약간 마음의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1승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여유가 있죠. 그것도 뭐 천하의 유채영 선수를 상대로 한 거니까 큰 부담을 좀 안 느낄 것 같긴 한데. 일단 1승 1패 하면 기본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를 치는 것은 는 다음에 이 형태가 오히려 약점이 생겨서 흑이 백을 잡기가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좀 늘어서 여기를 그냥 지켜가든지 아니면 제일 강력한 수는 단수를 치고 네, 뭐 늘던지 두는 건데 이거 바꿔친 형태죠. 근데 여기 이제 부담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크게 갈라지면 또 워낙 백의 네. 폭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두어서 이걸 살려 나가는 건데, 야, 이거 공격의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이걸 살려 나간다는 네. 거는 이런 모양에서는 좀처럼 선택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만큼 지금 붙였을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손이 좀 빨리 나갔어요. 아, 해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 네. 보면 붙였을 때 이런 고민 안 하려면 어떻게 뒀어야 됐을까요? 글쎄요. 끊는 수를 생각했다면 안으로 이제 젖히면 되죠. 아, 양보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개념이군요. 자, 오늘 바둑의 포인트는 이 중앙의 빵 따냄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흔히 먼저 50집을 만들면 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모양이 딱 50집이에요, 지금.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억지로 처음에 너무 노골적으로 50집 짓는 거는 강력한 세력을 허용해서 나쁘다라는 건데, 자, 과연 격언이 맞을지 아니면 AI 시대에서는 그 격언조차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될지 또 그런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아, 분위기상으로는 귀 잘못 손댔다가 하네. 하도 갈라지면 뭐 부담이 클 것 네. 같으니까 변을 연결을 해놔야 될 것 같군요. 그나마 이 수가 정수 같아요. 이거 네. 치면은 지금 냉정하게 버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좀 아픔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곽을 차지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하여튼 뭐 어제 봐도 또 유채영 선수가 뭐 이렇게 비틀어 오는 과정을 하여튼 결정적일 때 최우철 선수는 잘 그걸 갖다 참고 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시험에 또 한 번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최고수와 이 컴퓨터가 대고 했을 때 치수가 어떠냐라는 거에서 2점이거든요. 네. 네, 2점인데 그냥 2점을 두면은 네, 일단 단수 쳤고요. 강력한 수죠. 저기 뒀단 얘기는 이제 양보는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습니까? 야, 이거를 살릴 수 있나요? 저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기절해 버릴 것 같은데요. 그다음 중앙 빵따네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걸 살려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잘 젖혀서 막 붙는 거 그런 거 안 될까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네. 나가는 거예요. 글쎄요. 하여튼 그냥 네. 갈라지면 아주 이거 아주 그 앞에 네. 괴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챙겨놓고 네. 다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이 변이 들어가면 뭐 나쁠 리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진행을 일단 보겠습니다. 백은 실은 느는 것까지가 또 선수예요.
어차피 여기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또 둘 수 있죠. 유용수가 네. 많군요. 지금 끝장 승부에서 유창혁 구단이 보여준 전략은 한 번 기회가 올 때까지는 판을 여유 있게 끌고 가되 네. 한 번 기회가 오면 최대한 이득을 얻는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여유롭게 둡니다. 일단 한 번 더. 아, 역시 네. 분위기는 좀 괴롭긴 괴로운 것 같네요. 두기가 만만치는 않죠. 보시면은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흙은 두 집인데 백은 늘어나는 게 몇 배가 늘어나니까 네. 뭐 이렇게 막혔다고 하면 여기 풍덩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흙이 안 되죠. 네. 자, 흙이 굉장히 부담이 일단은 있는 뭐 바둑입니다. 다 네. 버텨놓습니다. 아, 그것은 네. 결론은 끊겠다는 거겠죠? 아, 육장 선수 손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먼저 끊는 수도 있네요. 그런 변화를 피하고자 여기 먼저 끊는 수도 있어요. 아, 네. 굉장한 대악수임은 분명한데, 네.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뚫고 나가서 이 석점을 버리고 두겠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창혁 구단은 끊는 수도 있고 네. 이쪽으로도 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긴 이어야 되는데 네. 다 틀어 막혀도 워낙 탄탄합니다. 아, 또 변신의 기회가 또 있군요. 어쨌든 오히려 지금 이 끊는 수는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임은 분명합니다. 네. 아무튼 뭐 최우철 선수나 네. 저나 이 백의 큰 모양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발상은 같았네요. 네. 자, 이제 끊게 되면은 약간 세력 바둑은 좀 절반 포기하고 두는 거고 네. 네, 실리가 일단 굉장히 크니까 50집입니다만 여기 점이잖아요. 여기서 30집에다가 40집, 50집은 나오니까 네. 어영부영 뭐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집은 여기를 막는 것은 네, 중앙을 얻는 건데 중앙집 짓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좀 그래도 백이 흙이 워낙 대학수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하나, 두 점에서 한 칸을 이제 한 점 잡는 게 보통 10집입니다. 네. 10집인데 이것까지 들어가니까 15집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이런 모양인데 또 나중에 여기까지 또 약간 남아 있고요. 네. 일단 뭐 현찰은 백이 두둑히 챙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 근데 중앙 포기하는 것도 네. 백도 아쉬움이 많죠. 지금 네. 이 빵따내까지 얻어온 중앙인데요. 젖바둑에서는 흑도 고민이 많겠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은 백이 실리바둑을 두는 걸 포기해야 돼요. 판이 단순해지니까 안 되고 또 하나는 너무 노골적인 세력바둑은 역시 판이 너무 또 단순해져서 이것도 고수들 입장에서는 또 피곤합니다. 네. 결국에는 젖바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백으로 두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귀와 변해서 이 접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유창혁 구단이 계속 그런 원리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막 붙여가고 막고 이런 것들이 귀나 변해서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면은 이 배석의 이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백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발상 자체가 뭐 풀어바둑에서는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그렇죠. 발상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노골적인 사석 작전은 좀처럼 나오진 아. 않죠. 네. 그만큼 이제 백의 선택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 유창혁 구단도 애꿎은 네, 음료수만 네. 축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어떤 식이든 선택이 되면 그림이 크게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버리기 네. 때문에 자, 중요한 승부처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실리 택해버리네요. 네. 일단은. 중앙을 선택하면은 판이 너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음. 일단 중앙 깨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일단 귀나 변에 어려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 막상 갈라진 백돌도 이제 붙어 있는 세 점은 거의 패속화되는데 자, 아무튼 뭔가 최열주 선수 네. 재치 있는 발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돌을 이렇게 버리는 거는 쉽지 않은 원래 이렇게 10집씩 손해보는 이런 사석 작전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배석에서는 기가 막히네요. 이제 이쪽에 빵따림이 네.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었던 곳입니다. 네, 여기서는 하나는 더 밀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건 여기 10줄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건 100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하나는 더 밀어야 됩니다. 자, 이제 흙이 이은 다음인데요. 이은 다음에 이제 백의 입장에선 나중에 느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죠. 여기 이제 받아야 되는 형태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눈목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집으로는 백이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네, 최호철 선수 그래서 뭘 고민합니까? 안 잊나요? 여기를 안 잊고 둘 수가 있나요? 네. 이런 거는 뭐 이거 이어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안 되죠. 여기는 단수가 되니까 네, 좀 불편하고 여기는 뭐 둘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공배가 되니까 네, 지금 여기 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가장 나쁜 선택은 이거를 끌고 나오는 게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패석이죠. 네, 그렇죠. 네. 패석이라는 게 흙이 다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돌을 끌고 나가는 게 이제 아주 나쁜 돌이에요. 굳이 살리지 않고 자 지금 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어렵게 두는 수가 여기 나가고 이런데 막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릴 때 확실하게 버린 철저하게 다음에 이용을 하는군요. 네. 예, 씌워가면은 이 진행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여튼 갈라지면 좀 쉽지 네. 않은 경우가 많죠. 또 돌이 붙어버리면은 네, 어쨌든 흙 잡은 쪽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괜히 젖혔다가 끊겨서 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한 칸 뛰면 반대에서 추격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그러면. 이쪽이요. 네. 네. 지금 배석에서는 뭐 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막으면은 아, 뭐 백의 또.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게 두어지는 거고요.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은 맛이 네, 역시 못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것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빵따nem의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제일 쉬운 3-3에 들어갑니까? 집으로 네. 이제 뭐 해볼만 하다는 그런가요? 판단입니까? 자, 오늘 대국은 일단 백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어제 역시 초난타전이 펼쳐졌는데 네. 서로 조금씩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상기가 맛이 있나 없나 이제 이거 관계 같기도 한데요. 불안하죠. 지금은 좌상기는 젖혀놓고 네. 네, 마늘모를 가면은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뛰고요. 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로. 아, 이거 뭐 백이 너무 부담이 되죠. 이런 것도 선수가 되니까 패 정도는 자, 각오를 해야 될 것 일단 같아요. 확인을 네. 어떻게 올 것인가 물어봅니다. 일단은 일단 막아서 둔 다음에 흙은 유창혁 구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패가 되는 것은 여기에 패가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대충 보통 여기는 흙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확정가가 25집, 75집이에요. 자, 100은 이쪽 진짜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형체가 50집은 봐줘야 되죠. 네. 60집, 10집 정도 지금 흙이 일단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집 정도 예상이 되는데 AI 표현은 12집이 흙이 우세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쉽게 네. 정리가 됐다는 거는 상변적 어쨌든 생각지 못한 발상이지만 네. 정리된 것은 일단 흙으로서는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됐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활을 침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호구 치는 거는 네. 백의 입장에서는 패 내지 않고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해요. 아, 지금은 백이 워낙 단단해서 주변에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막으면 흙도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안 되고요. 막으면 어쨌든 패가 되고 백의 입장에 최강수는 치중해서 잡으러 가는 건데요. 네. 자, 이 진행은 뭐 굉장히 난해합니다. 일단 막아놓고 자, 백의 흙의 다음 수를 봅니다. 그냥 갑니다. 호구 치나요? 자, 방법은 네. 뭔가 패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잡으러 가면 자체로는 잡힙니다. 네. 좀 이제 조심해서 두는 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당장은 안 되는데 이런 데 붙여가거나 여기 붙여왔을 때 끊는 약점 때문에 백도 모양이 헝클어져요. 아, 네. 그런 맛을 자, 잡으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자, 이 집으로는 흙이 약간 손해가 되는 수예요. 이 수로 인해서 흙은 여기에 끊기는 약점이 일단 생겼고 또 그러네요. 나중에 네. 이렇게 둬서 자, 단수까지 된다라고 보면은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형태가. 그래서 밀어가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악수인데 밀었다는 얘기는 뭔가 수를 내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최호채 선수는 이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여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지금 끊긴 약점이 남아 있어서 끌고 나가는 수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태는 중앙이 또 그런 뒷맛을 네. 남겼다는 거 좀 부담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이 뭐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원래 흙이 패는 날 수 있었던 자리예요. 패감이 뭐 없어서 문제였지. 제 1감은 여기인데 이쪽을 두면은 백도 그냥
뚫리는 대신에 버려버리나요? 네. 네, 여기 크게 키울 가능성이 높죠, 이쪽을. 맞다운수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젖바둑에서 이제 흔히 흙을 잡으신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자신의 돌이 잡혔을 때 막 이러면은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네. 되는데, 원래 돌이라는 거는 나도 잡을 수 있고, 네, 나도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 이렇게 한 3개짜리 정도, 돌 2개와 3개까지는 그래도 큰 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버리는 한계가 보통 백도 여기 2개, 그러니까 하나, 또 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사석작전이기도 하지만 잡혀도 큰 부담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체감으로 이렇게 4개, 5개 이상 돌이 되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단 뭐 수단의 여지가 패라도 있는 곳을 네.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게 그게 더 심적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 뭐 고수들이나 최호철 선수 같은 이제 수준이라면은 뭐 돌이 많이 잡힌다고 충격받을 그런 실력은 네.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돌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괴로워하시죠. 직선적인 수인데 다음이 있습니까? 이건 뭐 늘어도 막혀 있고 이거는 다음에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여기로 두는 것은 선수가 되기는 하는데 이 다음에 역시 축장문이 안 되니까 백돌이 강합니다. 수가 주변이. 없고요. 여기는 도도 치중을 해서 네, 이렇게 좁혀가면은 2궁으로 3궁도 네.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이미 흙이 호구 친 게 좀 잘못 둔 수예요. 그러니까 잘못 뒀을 때는 어제 최호철 선수가 잘한 게 이 장면이었죠. 잘못 뒀다고 느끼면 네, 딱 정확하게 수비로 반대로 가는 이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네. 자, 오늘은 끊는 수가 더 좀 잘못 둔 수입니다. 연속된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여기는 별 수가 없네요. 지금 나중에 붙이는 수마저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손을 빼고 네, 이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쪽이 그나마 백의 약점이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립니다. 오늘은 일단 빵따냄을 백이 3번이나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최호철 선수도 뜻대로 안 되는 듯 갸웃하긴 합니다. 자, 스파일 커서널 유채영 대 아마오관 끝장 승부 제4국. 자, 최호철 선수가 2점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유채영 선수를 상대로 2점의 검 3개로 승리를 거둔 최호철 선수인데, 자, 오늘은 유채영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유창혁 대 아마관 끝장 승부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승자를 맞춰주는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 당일 승자를 맞춰서 둔 건데 이 형태는 바둑TV 휴대전화를 통해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응모 번호가 010-5938-3831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치수 맞히기. 이미 이제 최호철 선수가 승리를 한번 네. 거뒀기 때문에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것은 바둑TV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여기 참가를 해주시면은 당첨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원하는 소정의 상품들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게 나갑니다. 네. 많이들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4국 유창혁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지 최호철 선수의 2연승이 될지 자,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끝장 승부가 이 바둑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창혁 구단이 이긴다 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어제는 최호철 선수에게 그 번호를 찍은 바둑 팬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마 오왕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또 네. 치수가 또 2점에 3개였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응원차, 격려차 해서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반과 초반과 중반 이럴 때 굉장히 어렵게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후반에는 최호철 선수가 많은 이 응모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어제가 정말 재밌었던 한 판이었고요. 자, 여기서 붙여놓고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잊게 되면 선수권이 넘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이 고수들 사이에서는 이건 딱 느낌이 오는 게 네. 선수권을 뺏겨서 이쪽을 막혀버리면은 흑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쪽이 대략 아까 50집이다라고 얘기하고 60이에요. 네. 50이었죠. 네. 여기가 이제 겨우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 이유가 여기를 끊겨서 아까와는 달리 끊기는 약점이 있다 그랬죠. 네. 여기 약점 때문에 이게 아주 대책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 형태는. 따라서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막히니까 20개 라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70대 60이 아니라 60대 한 65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집밖에 유리한 게 아니라면은 앞으로 둘 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우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최호철 선수도 형세 판단을 해보니 여기를 잇게 되면은 집 차이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승부를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방향은 우변 쪽. 네. 어떤 최호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형세 판단 능력이 아마 5강 중에서도 좀 특출나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뭐 침착한 모습이 돋보이죠. 네. 자, 그런 면이 또 어제 또 승리를 이끌어낸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최호철 선수도 낮에는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이 퇴근 후나 주말에는 바둑으로 또 네. 본인의 이 바둑 실력을 늘리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속 시합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역시 바둑이 계속 는다라는 것이 최호철 선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호철 선수가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에서 이렇게 성적을 낸 게 또 그렇게 많이 옛날부터 성적을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네. 뭐 이제 주니어, 시니어 뭐 이런 네. 구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최호철 선수가 이제 시니어조로 온 것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 붙여놓고 잊지 못한다면 이 수도 뭔가 애매한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네. 굴복시켰으니까 뭐 그래도 역시 우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백이 시원하게 모양을 정리한 수죠. 뭐 뒷맛 자체가 네. 있었을까요? 네. 원래 이 모양 빵따님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네. 이런 데 오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자리인데 이런 모든 맛을 다 없애버려서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채영 선수가 시원하게 그냥 네. 때려버렸군요. 이바둑은 묘하게 백이 여기 빵따님 하나, 여기 2번, 2선 빵따님이면 뭐 그렇다고 쳐도 네. 좀 흑은 반면에 요거 하나 잡았지만 공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백의 빵따님들은 일단 좀 열려 있는 공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바둑은 일단 최호철 선수가 초반은 잘 두었는데 네, 이쪽과 여기 변화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냐인데 이쪽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일단은 두는 게 뭐- 맞아요. 네. 여기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딱 이해가 쉬운데 이 바둑에서 본인이 둘 때는 넓은 곳이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꼭 남의 집이 더 커 네. 보이고. 그래서 예, 상대가 가져간 집이 뭔가 더 배도 아프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농담 웃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배 아픈 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의 집 생기는 건 배 아파서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견실하게 뒀습니다. 네. 역시 우상기 쪽 뒷맛이 신경이 많이 여기, 쓰는 것 여기 같네요. 때문에 그러죠. 네. 네. 근데 어쨌든 판단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여길 두던 어쨌든 이쪽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백도 당장은 여길 두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열려 있어서 네. 네, 공간이 여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길 둬야 돼요. 아마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여길 뒀을 땐 내심 이소를 바라고 뒀을 텐데 여길 두는 거 보고 최호철 선수가 실력이 상당하구나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젖바둑에서 가장 이 흙 잡은 쪽이 가장 한 번에 판이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 실수 한 번 했다라고 하면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황해서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성을 잃고 막 고수의도를 잡으러 다니거나 뭐 무리하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바둑도 그렇고 최호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한 번 실수가 나와도 연달아 나오진 않는다는 네. 점이에요. 이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듣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도 여기 두는 거는 깨지는 게 좀 단순하고요. 네. 판을 어지럽히러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또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흑돌이 많으니까 좀 험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제 최고 악수두는 이런 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헤딩을 하면서 두는데 돌이 무거워져서 이제 가장 안 좋습니다. 자, 판세는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유창욱 선수도 이제 아주 오늘은 신중하게 네. 곰곰이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일합이 그래도 많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네요. 네.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아마 5강이니까 뭐 상당히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뭐 알고 두었겠지만 그래도 두 점에 이게 질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제 패배가 좀 놀라운 패배였고요. 많은 분들도 유창혁 구단이 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5강에서 처음에 1, 2장 네. 나왔던 뭐 이영만, 이철주 선수가 약간은 먼저 좀 속기파 과정에 네. 있어서 실수 요인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최호철 선수가 네. 진중하면서도 실력이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풍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네. 이영만 선수와 이철주 선수는 어마어마한 이 공격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요? 공격형들은 이 젖바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특히 유창혁 선수한테는 뭐 그 기회가 꼭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호철 선수 같은 이제 공수 균형이 잘 이렇게 겸비한 선수가 수비형일수록 젖바둑은 좀 더 낫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뒤에 또 남아있는 네. 안재성 또 이 김정호 선수 또 수비 쪽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 수비형 선수들은 좀 뒤에 딱 대기 중이고 네. 네, 먼저 공격형들이 겁없이 달려들다가 네. 역시 오늘은 여유 있게 일단 장기전으로 가는데 일단 5집 정도 불리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백의 입장에서 자, 이 모양과 여기가 엇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네. 여기 10집이 있으니까 이 형태가 보시면은 일단 집만 따져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2, 4, 6, 8, 10, 12, 14, 한 15집 나죠. 네. 그럼 플러스 5집인데 여기 흙의 모양과 이 백의 빵따림의 가치 요걸 빼먹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 5집 내외 승부다라고 유창혁 구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을 의식한 네, 수비고요. 네, 안으로 깎아갑니다. 여기서가 재밌는데요. 어느 쪽으로 받을지 중앙 쪽으로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쪽은 지켜봤자 10집이에요. 아, 네. 이쪽으로 밀면은 조금씩 당하는 게 어차피 여기 지킨다라고 보면은 결국 이어야 될 때 틈이 생깁니다. 이거 기분 나쁜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을 당했을 때 네. 여기 밀렸을 때 또 밀려야 돼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백에 좀 라인이 생기죠. 네. 아, 좀 뭐 너무 여유롭게 상대가 또 고수가 이렇게 또 여유롭게 두면 또 흑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내가 많이 부족한가 하는. 네. 원래 고수는 하수는 싸워서 이기고 네. 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니까 이게 행마로 보낸다는 뜻인데 백은 이게 간격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행마가 되고 네. 흑이 만약에 있는다면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집이 안 생기죠. 네, 공배만 두는 것 같은 네. 분위기인데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선은 역시 날일자로 지킬 걸 그랬나 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높게 올라가는 게 네. 좀 더 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둘 때는 그런 의도인데 네. 또 다음엔 또 반대가 됐어요. 차마 여기는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차마 거기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이게 중반의 고비가 이런 자리였죠. 이어서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반격했다가 딱 끊겨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아마 오왕들의 네. 졌을 때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굳이 반발을 한다면, 네. 일단 이거는 뭐 절반 지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막을 때 약간 효율적으로 지킨 거죠. 이제 한번 상대가 자꾸 이제 주눅들지 않습니까? 또 붙여가서 또 상대를 계속 이제 좀 양보를 좀 물러서라고 좀 강요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기 두는 마음으로는 여기 두는 게 분명히 맞죠. 네. 일단 챙깁니까, 네. 그래도. 일단 이거 있거나 끼어이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의 약점을 이제 노리는 것이 이제 백의 가장 노림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당장은 아닌데 이렇게 슬슬 몸에 달아왔을 때 네. 결국 이 약점을 탁 노려서 요게 살아가면은 다시 여기가 또 생기니까 네. 지금 꼬리를 무는 이 작전을 좀 찾고 있는 건데 네, 최호철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겁니다. 일단 집은 확실히 챙겨놓고 이제 네. 버텨보겠다 하는 흐름인데요. 자, 이제 백은 글쎄요. 백도 이쪽에 처리가 좀 만만치 않긴 하네요. 자, 일단 끼어 있고 흙이 이렇게 봤습니까? 네. 모양이 일단 굉장히 사납긴 하네요. 여기 정리하고 네. 결국은 여기를 이제 뭔가 수비를 할 때 중앙 쪽으로 키워가고 뭐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봐도 형세 판단을 하기가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이제 백의 집은 50집, 흑의 집도 50집. 요게 두 개가 거의 똑같다 보니까 네. 요거 두 개를 그냥 음. 안 세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흑도 어쨌든 돌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도 여기 두면 늘어나니까 흔히 얘기하는 더 늘어나는 공간도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의 열집과 이 빵따냄인데 흑의 이 모양이니까 게다가 덤도 없으니까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은 바둑이에요. 혹시 젖바둑에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흑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네. 백의 입장에서는 판을 당장 뭐 만만치 않다도 최대한 어렵게 끌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백의 고민은 더 어려운 수가 없을까? 네, 거기에 있는 건데요. 가장 어려운 수는 이쪽을 뭔가 싸우는 이 선택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요. 또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연달아 축이 돼서 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나마도 네. 그거는 뭐 그렇죠.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또. 이것도 당장은 안 되고요. 음. 네, 오히려 백이 좀 참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형태는 제가 보기엔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반발할래, 그냥 참을래 이거를 가지고 흑이 두면 맞고 백이 흑이 반발하면은 이제 이 끊음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 선택권은 상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어려운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기 부딪히고 네. 있는 이곳이 전체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 봐야 되는 거죠. 자, 웬만큼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아, 이럴 때 이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뭐 어려운 곳이죠. 네, 형세 네. 판단이 뭐 가장 또 어려운 영역 네,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고요. 네. 또 형세 판단도 그렇고 지금 이 바둑은 집을 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집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번 형세 판단을 할 때마다 좀 헷갈리게 됩니다. 뭐 비슷한 모양 비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불어나는 모양과 아, 또 그거는 깨고 또, 이런 네. 부분이 근데 이 바둑은 그런 의미 복잡하긴 한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쉽다 이제 그거죠. 네. 형세 판단 자체는 원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유창혁 선수가 항상 매번 보면 먼저 초읽기 저 형태 들어가는 네. 분위기인데요. 바둑을 난해하게 이끌기 위한 그런 구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원하는 수준의 이 난이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 대국 같으면은 뭐 이제 한번 이런 거 좀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자, 어제 일합을 겨룬 그 기억도 네.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젖바둑이 능하다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의 두 분이 있어요. 이 한 분은 이제 김철중 구단, 네. 뭐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 괴이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한 석점 접는다 그러면은 김철중 프로는 한 5점을 접습니다. 네. 저희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 또 이겨갑니다. 여자 또 한 분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영한 구단, 네. 예, 영안도사 워낙 젖바둑의 유명하죠. 마술사죠. 네. 근데 이 김영한 구단과 김철중 구단이 인정하는 또 젖바둑의 강자가 바로 유창혁 구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영한 구단이 예를 들면 넉 점을 접는다 그러면 유창혁 구단은 5점을 깔아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또 젖바둑의 능력이 또 탁월한 예전부터도 소문난 이 젖바둑의 마술사인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최우철 선수가 어제 이긴 게 굉장히 놀라움을 줬죠. 참고로 이 젖바둑을 접는 쪽도 유형이 있어요. 김용환 구단은 네,
상당히 생각보다 모질지 않게 부드럽게 두어갑니다. 네. 부드럽게 두어가다가 후반전에 상대 실수를 야금야금 받아내는 스타일이고 김철중 프로는 끝없이 수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못 견디고 실수가 나오면 딱 응징하는 스타일인데 유창혁 구단은 두 개를 다 갖췄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바둑은 어제 바둑은 유창혁 구단이 초난전을 이끌었는데 네. 그걸 졌다 보니까 오늘은 김영환 구단식의 아주 좀 잔잔하게 끌고 가는 젖바둑으로 갑니다. 이 잔잔하게 가는 게 맞느냐, 거칠게 몰아가는 게 맞느냐, 사실은 상대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네. 뭐 거칠게 다뤄서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일단 제일 몸에 들어오는 네. 거죠. 그래서 누구나 첫 번째 전략이 거칠게 다루는 건데 네. 어제 거칠게 다루다가 졌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부드러운 걸로 바꿨습니다. 자, 네, 요거 대결 대 이거 하나의 대결이니까 네. 이 중앙을 키우는 게 아까도 제가 이제 보기를 드렸죠. 여기 모양이 만들어지면 백이 나쁠 건 없습니다. 아, 이 중앙의 영역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렇게 해서 신기하게도 뭔가 살이 자꾸 붙어가는 것이 네. 분명히 백모양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저 이상하게 상수가 두면은 똑같은 모양인데 네. 더 커 보여요. 네. 자, 지금 이제 원래는 밀어가는 건데 네. 보시면 두 칸이죠. 근데 네. 이거는 이쪽에 막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 둘, 셋, 다섯 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는 게 손해라고 보고 이제 손을 뺐습니다. 아, 그 자리 역시 두터운가요? 네. 일단 중앙을 부풀어 가는 네. 선수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한 수 뒀다가 흑쪽으로 갔다 백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한 집 차이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판이 복잡해지면은 이 백쪽으로 좀 올라가고요. 조금 한 집이라도 유리한 쪽에서 단순하게 짜지면은 유리한 쪽이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치는 인공지능의 시각인데 실제로 바둑 두는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이 이제 여기까지 한 점을 살리는 것까지가 이제 선수로 듣게 되죠. 여기 들어가면 두 점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너스로 듣게 됩니다. 아, 그쪽 네. 이제 두텁게 정비를 해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두 칸은 여지없이 이제 끊어지겠죠. 네. 자, 한 칸 정도면은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막고 이쪽을 만약 뛰면은 네, 또 이런 식으로 다 틀어 막고 해서 중앙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입구자 정도 둘까요? 그러면 그런가요? 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여기 아니면 뭐 이 정도. 네. 자, 이럴 때가 이제 중앙에 어설프게 하나 더 빨리 깨려고 하다가 탁 끊기면은 미아가 돼버리죠. 그렇죠. 지금 네. 워낙 백이 강한 곳이라. 바우 두실 때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네, 이건 생존율이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행마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이라고 하면 보통 제가 1선, 2선, 3선, 4선까지가 변이라고 하고요. 5선부터가 중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5선에서 두 칸을 뛰는 건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네. 5선부터는 이제 한 칸이 기본 행마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칸은 위험하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자, 이쪽이냐 판단도 어렵고 또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쪽은 젖혀놓고
백이 느리게 되면은 끊는 것과 살려가는 게 맞보기가 되니까 야금야금 또 깨져요. 네, 그래서 한 칸만 갑니다. 근데 백이 이 정도 막는 게 눈에 좀 깔끔하게 떨어지죠. 네, 요 라인이 그러네요. 연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의 승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백이 여기를 이었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 모양이 좀 사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를 어쨌든 지키려는 확실히 지켜서 손해를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서로 간의 초읽기 대결. 네. 역시 해도 뭐 최호철 선수 해도는 대국도는 자세만큼은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이 이쪽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막았다는 얘기는 밀리면은 이쪽을 지키겠다는 뜻이니까 여기로 이제 집을 굳혔는데요. 둘, 셋, 이 바둑 뭐 굉장히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어제와는 달리 두 대국자를 왜 이렇게 싸움이 덜하냐. 어제 바둑 보고 잔뜩 기대하신 분들 네, 오늘 왜 이렇게 음. 밍밍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유창혁 구단이 의도적으로 좀 전면전은 좀 빼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젖바둑을 다루는 백의 입장에서 난폭하게 다루는 방법이 있고 이 야금야금 두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김영환 구단식의 야금야금 방법을 쓰고 있어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신중하죠. 그만큼 오늘 대구 유창혁 구단도 지금 이 한 판을 또 질 수는 없다. 같은 네, 상대에게 두 번은 그렇죠. 질 수 없다. 네. 일단 젖바둑을 떠나서 그것만큼 용납이 안 된다는 점이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또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데 지겹죠. 자존심도 너무 네. 자존심이지만. 또 최호철 선수 입장에서는 또 유창혁 구단과 또 맞바둑을 한번 또 두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야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야 그렇죠. 누구나 아마추어들 뭐 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지방 행사를 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막 악수도 하시면서 고수의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바둑이 는다고 하는데 네. 네, 이런 좋은 게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손만 잡아도 는다라고 하면은 대국을 하면 얼마나 또 많이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호철 선수도 이런 기회가 쉬운 기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선바둑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받아달라는 얘기죠. 이제 붙여서 깨는 수가 있으니까. 자, 백의 입장에서도 하나쯤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 이제 어차피 여기 이제 이용할 게 다 끝났다고 네. 보고 네, 그렇죠. 저 뒤로 갑니다. 잡아주면은 자체가 큰 이득이고요. 네. 왜냐면 손을 빼도 백이 다 연결이 돼 버립니다. 네. 반발을 하면은 예, 백이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둬서 넘는 수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잡히지 네.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자, 유창혁 구단이 이렇게 한 수 한 수 공들이느냐 형세가 굉장히 미세해서 결국 역전을 시켜야 되는 거는
100이지 않습니까? 네. 끝내기에서 어떻게든 역전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그 100의 득을 봤다 이거죠? 100의 승률이 단수 칠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걸 선수로 당하면은 계속 나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흙은 받지 말고 이쪽을 두던지 여길 두던지 손을 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 자체적으로 너무 커 보여서 네. 될 텐데. 그렇군요. 자, 다섯, 또 여섯, 아직까지도 긴 승부에서 정리길이 멀고 있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유치아 선수도 저렇게 한번 사용하면서 네.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어려운 끝내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승을 거둔 최호철 선수, 과연 어떤 2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아주 긴박한 승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똑같이 초읽기 2번만 남기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끝내기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